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줄 만한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잘 못 배울 기회가 없었다거나 그런 사람은 진짜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엄청 진짜 읽으면서 엄청 과격한 느낌이 얼마나 열받았는가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요. 욕을 하자 565페이지에 욕을 하자에서 보면 되게 욕을 땡땡땡이 어떤 말일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저렇게 그 즐거움이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잡치게 만들었냐는 확신과 비례하였다가 566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 즐거움마저 생겼는데 이제 그 즐거움이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잡치게 만들었냐는 확신과 비례하였다 이런 거 보면 엄청 재밌게 할 거 하고 사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뭔가 후련함이 있는 그런 느낌. 저도 한번 새치기 한 사람 나오면 욕을 연습해서 한번 편하게 한번 말해봐야겠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597페이지에 밑에 쪽에 이제 신혼 초부터 바가지를 긁어야 하는 것은 남편의 나태함이고 아니함이며 게으름이다. 무조건 공부를 시켜라. 이런 거 보면 진짜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라는 게 처음에도 그런 느낌이었고 계속 엄청 열심히 사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내 시간을 할애하면 쪼개가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굳이 안 따도 어차피 많은 사람은 다 있을 건데 그 중에 돈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분이 엄청 자격증 같은 거에 엄청 그렇게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좀 자기가 이제 좀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굳이 뭐 자격증 따지 마라, 더 공부를 따로 하면 되니까라는 느낌도 있고, 630페이지에 막년회를 하지 마라 여기에서 그래서 막년회를 해서 자꾸 의지를 다진다는 게 630페이지. 뭐 굳이 그때 1월 1일이어야지 이제 각오를 다질 수 있냐, 뭐 산을 가야지 바다를 가야지 이게 뭐 꼭 이제 각오를 다질 수 있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을 거다, 다른 건 없다, 지금 바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라,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것도 와닿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도 다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바뀌어라, 이렇게 뭐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항상 바뀌어라 라고 말했던 게 그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 지금 이제 9월이고 10월이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다들 이제 10월이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난 살 빼야지, 내년부터 이제 몸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강한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이제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는 것도 벌써 한 타이밍 늦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전해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파트가 진짜 이 사람은 할 말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나? 저는 이런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이렇게 욕해라, 나는 욕을 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책은 다 처음이어가지고 보통은 뭐 되게 말을 순화해서 잘 풀어서 이렇게 좋게 들리게 쓰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책을 쓰는 게 그렇게 사는 거지. 지가 사는 대로 그냥. 근데 이게 끝이
표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출하고 사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도 이 책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책을 먼저 사서 읽고 남자친구한테 줬대요. 읽으라고. 그래서 그 집 괜찮네. 그래서 제가 나도 그거 읽고 있는데 이러면서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이 작가는 되게 직설적이고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흥미롭긴 하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 주위에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책을 샀다는 게 놀라웠어요. 주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613쪽에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런 아들한테 뭐 출산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배에 골마 있는 상처 이런 걸 다 직접 보게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거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이 전체를 보는 능력은 저도 가끔씩 나는 진짜 우물안 개구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나는 시야를 좁게 보고 생각도 되게 좁게 한다는 걸 가끔씩 되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말이 저는 그래 숲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저는 그 나무만 보게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로 계속 파고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계속 쌓여가고 근데 이걸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일들인데 그거에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그걸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막 받고 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시간이 지나야 저는 약간 숲을 보는 스타일이랄까. 훗날 제 아이에게 전체 하나를 보게 하지 말고 전체를 보게 하면은 좀 더 이 아이가 사고력이 좀 더 많아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숲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숲을 보자.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 보지 말고 조금 한 발자국 뒤로 와서 딱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숲을 보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앞에 우리 읽었던 내용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아버지가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줬다고 했는데 그렇게 숲을 본다는 거 그렇게만 보면 좋은데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나요? 우리 그냥 겉으로 보면 배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글이 앞에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숲을 보는 사람은 나뭇잎 위에 앉은 새 한 마리 이런 거 보기 좀 어렵잖아. 이제 혹시나 이제 대화를 할 때 지수가 저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사는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논쟁이 되죠. 논쟁이.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거예요. 숲은 나무가 모인 게 숲이야. 나무 없는 숲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체를 조망하는 숲을 보는 관점은 물론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루 사는 것은 나무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자기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멀찌감치 볼 수 있는 힘도 필요하지만 하루하루 한순간 살아나갈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그 작은 곳에서도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보면은 숲에 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으로는 몇몇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 지수 얘기도 그런 면에서는 참 남자친구하고 같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두 사람 잘 만난 거예요. 내가 직원들 뽑을 때 언젠가부터 이제 여러분한테는 안 물어봤을지도 몰라. 최근에 직원들 뽑을 때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최근 사람이군요. 그래서 그 직급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약간 감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겠지. 이렇게 숲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아버지, 또 모든 경험을 풍부하게 갖춰가지고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내가 수련한 병원이 아주 큰 대형 병원이 아니에요. 이게 대학병원이 아니야, 대학병원. 종합병원이긴 한데 대학병원이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그 선병원이라는 데인데 병원 규모는 크지만 대학병원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전공의 1년차 때부터 어떤 그 한계를 느꼈냐 하면 물론 이제 다 잘 하시긴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뭔가 내가 궁금한 내용을 그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책을 찾아봐도 안 되고 뭐 논문을 뒤져봐도 안 되고 그 위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놔요. 그래서 학회 가면 무조건 둘째 줄에 앉습니다. 학회 가면 첫 번째 줄은 이제 연자들이 앉아야 되니까 거기는 못 앉고 연자 바로 뒤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자들이 발표하면 저 사람이 내가 궁금한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 주제의 전문가니까. 딱 내려오면 쉬는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번호 따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으면 이메일 주소 따고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그분한테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리고 또 그런 연자분들은 되게 그 레벨이 높은 분들인데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 그리고 자기 연락하라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저기 학회 가면 그 전공 1년차 때부터 무조건 둘째 줄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연자들 화장실 못 가게 계속 묻고 그리고 그 1년차 때부터 저기 그 학회 할 때 중간에 이제 Q&A 시간이 있거든요. 저기 강의가 끝나면 이제 물어보라고 해. 그러면은 나가서 마이크 잡고 물어보고 우리 그 위에 선배들도 잘 안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나는 그때 1년차 때 서울에서 세계 재활의학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코엑스에서 그 세계 재활의학회 열렸을 때도 외국 연자들 뭐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 온 연자들 있을 때 가지고 열심히 많이 물어봤어요. 호기심 또 우리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한편으로 내가 그 배운 그 수련한 병원에서
그분들 다 좋은 분이에요. 참 마음 따뜻하고 좋은 분들인데 지적 호기심을 다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학회들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선생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그 병원에서 과장님이나 위에 선배들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학회에서 여쭤봤던 모든 분들이 다 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요일 날 내가 당직 서고 있을 때 그때 그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환자가 막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 다발성 경화증은 보통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원래 재활을 그렇게 잘 하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재활의학과에 내가 보고 있지만 우리 위에 선배들도 별로 경험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나빠니까 선배들 연락했는데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 원자력 병원에 있는 교수님 얼마 전에 그 강의 들었던 신경과 교수님이 있었어. 그분 전화번호 따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처치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뭐 약 퍼붓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요일 날 그렇게 전화 받아주신 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자기가 가르치는 전공이것도 아닌데 학회에서 만났던 어떤 새파란 전공의가 일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자기 환자 상태 설명하고 저기 오더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응해준 스님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줄 만한 그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잘 못 배울 기회가 없었다거나 그런 사람은 진짜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서 그 호기심이 나와야 돼. 그 호기심이 나와야 그 호기심에 대한 응답으로 온 세상이 나한테 그 답을 보내줍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열고 진짜 온 우주를 향해서 자기가 소리치고 호기심을 보이고 왜냐면 나는 환자가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환자가 막 다리만 마비가 있다가 마비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옆에서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특히 우리 같은 환자가 있잖아. 이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면 뭐 내가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고 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말 안 되면 뭐 저기 냉수 떠다 놓고 하늘에게 빌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로 넓고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도 여기 아버지 이야기 했을 때 저희 아버지를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엄청 혼이 좀 많이 났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제가 좀 나태한 성격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시키면은 나중에 10분 뒤에 아니면 좀 이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할 일들을 되게 미루고 안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청소를 엄청 싫어했었고요. 어렸을 때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랬었던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하는 얘기랑 조금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608페이지에 이제 어떤 일 전체 뼈대를 보는 능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런 말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를 가꿀 때는 무엇보다 책상을 먼저 정리하라고. 그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보인다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또 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런 의미랑 비슷한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물건을 잘 사야 잘 산다. 57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을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이게 그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되게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나도 이렇게 사는가를 체크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한 12개 중에서 그래도 한 5-6개 정도는 저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항목이 그 상품 내용을 파악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584페이지에. 근데 한 번도 물건을 사면서 상품의 내용을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기능을 가진 물건을 사면 끝이야.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또 어떤 기능이 더 있고 이제 뭐 또 어떤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는 이제 파악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그 기능에만 있는 것만 이렇게 사가지고 그랬었는데 요것도 파악을 하면 이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정신없다. 내가 생각해도. 시어머니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집사람은 우리 집안에 보면 시자죠. 저는 시자를 싫어합니다. 모든 세상의 시자는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 편에는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용어를 쓸 뿐이지 사실은 이제 그 나는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의 반대편 보면 저쪽한테는 매형 쪽에는 저쪽이 시자예요. 집사람한테는 우리 집이 시자예요. 그러고 우리 처갓집에는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제 처남이 막내인데 어찌됐든 첫째와 둘째는 친정이지만 처남댁한테는 이 집이 시자예요. 상대적으로 보거든. 물론 이제 아들 딸을 같이 있으면 근데 시자가 들어가면 다 불편해요.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도 있지만 정말 다른 부부한테 얘기할 때 좋다라고 얘기하는 집들은 대부분 다 보면 시자에서 돈이 많이 왔어요. 지원이 많이 왔어요. 시자에서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매달 생활비를 500만 원씩 줘. 시자 뭐 한다 하면 오면 다 가요. 왜냐? 뭘 하면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뭐 하면 다 싫은 거예요. 방귀뀌도 싫고 막 뭐 얘기만 하듯이 오락하는 것 자체도 싫고 왜 굳이 가야 되느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자를 잘 커버하는 방법은 남편이라는 아이템을 잘 활용하세요. 분명히 아이템을 갖고 방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근데 맞잖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인벤토리에 넣어 있으면 그거는 잡템이야, 잡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집안의 분위기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남편의 시어머니가 강성이다. 강성인 사람들이잖아. 상당히 어려워요. 시아버지는 기가 주고 있고 아들내미는 결혼하고 보통 남자들은 결혼하면 효자가 되려고 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나 또한도 그랬고.
그러면 이 히메노 그 집의 히메노리를 좀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엄마가 상당히 진상가닥하면 상당히 고민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 왜냐면 진짜 막 내 주위에 보면 막 지라페락 하는 집도 있고 뭐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뭐 생각하는 거는 나는 옳지는 않아. 왜냐면 결혼은 누가 하는 건데 집안대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은 나와 나의 남자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단단하고 우리 사이에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다고 봐요. 외면하면 좀 가슴은 아프지만 정필하면 정 끊는 것도 괜찮아요. 영 끊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먼저인 거야. 그 다음 집은 다음 페이지라고 생각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외면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잘 하면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지 마라. 생각보다 돌아서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이에요. 결혼에 대한 건 그렇게 얘기해 주고 나는 기본적으로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지금은 집사람과 3일째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예. 그리고 물건에 대한 거는 진짜 좀 고민해 볼 만해요. 왜냐면 모든 물건은 다 고민해 볼 만하다 생각. 지금 저도 지금 상득세만 할 건데 내 지금 3주째 고민하고 있지. 네. 뭔데? 태블릿 PC를 사고 싶은데 집사람은 승인해 주지 않고 내가 희망하는 가격은 높아지고 낮은 거를 보니까 싫고 자꾸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은 스톱했어요. 나는. 왜냐면 이게 나의 욕구와 욕망이 지금 좀 앞서갔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여기 집중, 내가 자꾸 신간만 날 때마다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다면 나는 이게 나의 경계선을 넘었었다 생각. 그래 지금은 내 어제 상황 때문에 지금 안 본다 했어. 홀대. 이거는 진짜 사고는 싶어.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럴까 지금 계속 나도 내 스스로 이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나는. 그래서 못 사겠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3첩보까지 갔기 때문에 최고 사양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내 욕망과 욕구가 나를 잡아먹었다는 생각이 들다. 과연 이거 진짜 필요할까? 이거 정말 내가 그럴까? 하는 생각이 순간 딱 드는 순간에 나는 그 생각 딱 들면 무조건 스톱이거든. 아무리 지금은 안 사요. 안 사는 걸로 지금은 홀드하는 걸로 넘어가는데 물건은 핫한 그래야 좀 싸게 살 수 있다면 근데 그건 확실히 여자분들 옷 살 때 인터넷 쇼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칭하잖아. 진짜 좋아라. 같은 가격인데 이 디자인이 같아 달라 색감은 달라 리뷰는 어때? 똑같아. 그거 살 때는 그만큼 했으면 다른 상품도 살 때는 나는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 우리 보면 아기자기한 거 사거나 옷 간단하게 인터넷 할 때 보면 와 정말 오래 보고 많은 걸 못 서칭하더라고. 정말 잘하더라고. 와 저거를 할 수 있으면 왜 저거는 뭐해? 같은 건데? 어차피 당신 주머니 돈 나가는 건 똑같은 건데? 리뷰 보고 막 맞잖아. 와 이게 상품평이 좋은지 리뷰가 있는지 실제로는 그 부분 다 하더만 이거 그 가격 대비 얼마인지 와 근데 딴 거는 못 한대. 그치? 이미 그 능력을 갖췄다 생각해. 근데 그 능력을 요렇게 발휘하지 않다는 것뿐이야. 다들 잘하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책에서 얘기하면 책이 다 맞진 않아요. 근데 내가 봐서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은 쇼핑할 때 보면 분명히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물건 살 때도 똑같아요. 뭐 저축 왜 하나? 저축 상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록이죠. 부록. 부록까지도 합니까? 네, 그렇게 부록까지도 잡았습니다. 하는 걸로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운전에 대한 얘기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저한테 가슴 아프게 찌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새 저기 어디 주차 잘못해가지고 딱지 날라오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갖고 저기 주중에는 거기가 되는데 주말에는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주차 딱지가 날아왔는데 보니까 바닥에 그게 쓰여 있어. 주말 공휴일 여기 주차 금지라고
바닥에 쓰여 있는데 전혀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좀 운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욕이고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전해 가는데 누가 갑자기 딱 끼어들면 그 끼어드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러니까 추월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가 그 정속 주행하면서 앞에 차량 간격 거리를 잘 유지를 못했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다음번에 자기가 추월할 때는 상대방을 욕을 하면서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데서 저딴 식으로 운전한다면서 자기가 추월하면서 욕을 하고 추월 당하면서 또 욕을 하고 아무 기준이 없잖아. 이 사람은 오로지 기준은 자기 자신. 자기가 기준인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세이노가 얘기할 때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깜빡이도 미리 켜지 않고 막 급하게 좌회전하기 직전에 막 깜빡이를 켠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서 비상 깜빡이 켜놓고 기다린다. 이런 인간은 거들떠도 보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위해주는 사람 같거든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위하는 남자가 제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만 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바탕 위에서 그 상대적으로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더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나만 배려해. 이거 또라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집착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그 배려를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아야 돼.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일절 관심 안 두고 나만 바라봐. 집착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성으로서는 데이트할 때 매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혼을 한다는 거는 데이트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데이트하고 결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평생 함께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성으로서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야 돼요. 늘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이성보다 좋은 사람이 우선이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성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먼저 필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성에 대한 그 끌림이 미치도록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의 유효 기간은 평균적으로는 3개월, 조금 길면 1년, 엄청 길면 3년. 그러니까 3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정도,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갈 그 호르몬에 끌려가지고 자기 평생을 이렇게 묶어버린다. 대부분 그러고 삽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러고 살지만, 일단 묶이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이미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묶일 예정인 분도 있겠지만, 평생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공부해 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책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집중하고 몰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하고 몰입하고. 강약의 차이? 강약. 네. 그런 어느 게 더 센 것 같습니까? 저는 몰입이요. 몰입이 더 센 것 같습니까? 네.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집중은 대문이고 어? 집중은 대문이고 대문. 몰입은 안방이다. 몰입은 안방이다. 그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강약의 차이인데 아니면 깊이의 차이 이런 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뭐 어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집중을 받는 대상이 있죠. 아직은 둘이 있습니다. 둘이. 그렇기 때문에 집중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지만 아직은 둘이 있습니다. 둘이. 몰입은 둘이 없습니다. 몰입은 대상과 주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고 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몰입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집중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몰입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가 거의 잘 안 쓰여요. 우리가 뭔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굉장히 막 집중해서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몰입해서 먹는 사람은 내가 먹는 건지 음식이 나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과장이 잘 하는 술을 한잔 할 때 누가 누구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내가 구분이 없으면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몰입에까지 자주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하면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개인 에너지가 막 넘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진심 솔루션 우리 지금 디지털 각도계 만들고 이렇게 앱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인이 드디어 벤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도 좀 받기가 유리하고 또 정부 사업 지원할 때도 좀 유리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심사 받을 때 도대체 이런 것까지 언제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몰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쓰입니다. 이번 주에 또 그 유튜브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저기 맨발 걷기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왜 쉬는 날 나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에너지 쓰이는 거 아니고 저도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단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대문을 열고 집중의 단계로 들어가지만 안방에 가면 좀 느긋하게 쉬잖아요. 몰입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있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막 엉뚱한데 에너지 안 뺏기고 여러분이 좋아지고 그 좋아진 결과로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보통 저는 한 3년이 어떤 약간 한계치 또는 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을 3년 지내고 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봐도 내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훨씬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부자의 길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이노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으니까 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아닌데 이런 쌍욕을 했다가는 처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가 세게 저기 나가는 건 그만큼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 누가 막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욕은 욕 뒤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나가든 뭐 이 껄렁껄렁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했다면 진짜 대판 싸움이 났을 수도 있죠.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담은 욕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담은 욕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또 그런 부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